월요일 저녁 생방송으로 역전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국내외 계신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왜 약간 좋아하면서 웃는 표정보다는 약간 오버하는데 시작 때부터 이렇게 왜 이렇게 벌써 초반부터 기를 죽이시려고 아니 아니 예고 없이 나오시니까 예. 갑자기 이렇게 예고 없이 나오시지? 방송에 살아있어요. 제가 주특기가 오바입니다. 오늘은 좀 오바 좀 하겠습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민주당 당원으로 투표했는데 무려 98%가 이재명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당 지지자 권리당원들의 90% 가까이가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낙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일극체제라고요? 그런데도 이게 이재명 독재라고요? 왜 그런 말 하는 사람 쏙 들어갔습니까? 대선 그날까지 우리가 더 똘똘 뭉쳐서 압도적 격차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극우 준동 세력들은 숨을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역전의 용사들을 빛내주실 전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매일 검찰과 경찰로 조사를 받으러 다니는 김한배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종욱 정치학 박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기대합니다. 자, 김종욱의 탄탄TV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귀한 분 모셨는데요. 얼굴 이미 우리 5분할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과 이름이 똑같고 더 놀라운 것은 경주 이시로 본까지 똑같은 보수에서 진보까지 아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이병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강력하게 소개하는 방송 처음 모셨죠. 네. 이런 말 하는데 웃어주지라고요. 좀 웃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일단 특별히 월요일이라서 넥타이도 한번 메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이 넥타이가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 전 대표죠 후보가 우리 방송 나올 때 제가 이 넥타이를 몇 번 빌려줬는데 본인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한번 일단 그 넥타이를 차고 나왔습니다. 우와 벌써 4,000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김도희 쌤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빵근님 이런 날도 오네요. 자 그리고 천은정님, 나루님, 이재케님 그리고 김현수님은 대표님 어제도 울었는지요. 실제 어제 방송을 좀 했거든요. 연설을 들으니까 또 이게 뭉클해지는 거 이거 미치겠어요. 이게 나이 드니까요. 약간 이게 좀 감정선이 조절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남자도 중년 갱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근데 이병철 어제 변호사님 뭐, 어떻습니까? 네. 저는 막 감동적인 연설 듣고 하면 저도 그래요. 그렇습니까? 저도 뭐 그런데 좀 이 감정이 자주 움직여요. 예. 근데 그게 되고. 정상이에요, 사실. 그런데- 정규재 의원도 어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근데 내가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고발 하나 하겠습니다. 고발뉴스 대표가 계신데 고발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진짜 많이 울어요. 감정이요. 아니 근데 이 울음이 너무 진지해. 제가 고발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근데 어제 그 연설을 듣고 예. 진짜 놀라웠던 게 이게 원고가 없이 됐다라는 말이 있어서. 원고 있어요. 있어요? 네, 일단 저도 처음에 원고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A4 용지 분량으로 11매, 그 30분인데 그거는 일단 불가능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자기 회고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시길래 네. 저거는 그냥 대본 없이 갈 수 있겠다 했는데 계속 가는데 이건 불가야. 그래서 보니까 앞에 지금 우리가 쓰는 이렇게 카메라의 반사식 프롬프터가 아니라 예. 저 끝에 LED로 한 40m 예. 벽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실상 숙지해가지고 자유자재로 어제 그렇죠. 이제 보고 읽은 몸은 아니고 그 감정이 격해서 너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자연스럽더라고요. 눈물까지 좀 흘리는 모습 보니까 근데 저는 그 전국 대의원이어서 예. 현장에 갔어요. 그래요? 현장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TV에 나온 모습들은 울컥하는 이런 모습입니다만 네. 더 큰 모습은 축제였어요. 어제는 어제는 진짜 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살떨리는 경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네. 압도적으로 강력한 후보를 만들어서 압도적 승리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열의가 다 모아져 있었고 네, 마지막 고민했던 게 국민 여론조사도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걸 제외하고는 완전 축제였어요. 축제다. 그리고 그 축제 분위기를 알았기 때문에 네.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 같은 경우도 자
같이 갑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소위 본인이 어떤 그 지금까지 과정들이 막 이렇게 좀 다시 한번 회상이 되면서 눈물을 울컥 네, 예. 그 순간이 이제 팍 터진 거지만 아, 전체적인 분위기는 자 이제 가서 싸우자 이기자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렇게 그 분위기 현장에 가 계신 분들 직접 들어보셔서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이재명 후보의 수락 연설 중에 정말로 엑기스 같은 것만 따로 편집을 해놓고 곧 틀어드릴 텐데 저도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벌써 6,000분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좋아요가 1,700분밖에 안 됩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일요일 날 저녁에 혼자 방송했는데요. 저 강수영 변호사가 했는데 그저께는 혼자 방송을 하고 동접이 9천 몇백 명인데 좋아요가 10,000명 되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동접이 빠져나가면서 정계환이 혼자 방송하니까 좋아요 엄청 눌러주세요. 근데 이건 지금 정계환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이야기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동시에 나간다. 야 이제 대표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좋아요를 갖다 안 내걸리는 새로운 또 접근 방식을. 근데 방송한 지 지금 5분 됐는데 너무 너무 오바를 많이 합니다. 너무 초반부터 강하게 초반이 아니고 나가시네. 이제 진짜 이게 에스컬레이션 되면 오늘 김한배 대표님 네, 진짜 부탁입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한배 대표님 조심하십시오. 오늘 세게 달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운전대 바로 잡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 법정 차리겠습니다. 속도로는 최대 가속 올리면서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이수님, 오이숙님, 신재수님 고맙습니다. 양우선님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김민희님 똘똘 뭉치자고 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들을 울컥하게 했던 그 장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89.77%의 득표율로 유효 투표자의 과반 이상을 득표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뼈아픈 패배의 책임자 저 이재명을 여러분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민주당의 명령, 국민의 명령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국내는 당원의 소망을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저 이병철 변호사님 이제 저 정도의 이제 내용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이제 울부짖음, 표효 이런 것에서 정말로 지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이제 진심을 국민들에게 전달한 것 같은데 저거 다시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좀 중도 보수 입장에서 계속 예, 말씀드릴게요. 3년 전하고 좀 자꾸 비교가 되더라고요. 예, 3년 전에는 제 느낌엔 조금 덜 익은 진보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정책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레토릭도 좀 아마추어 같은 느낌. 예, 이번에는 정말로 이제 그 경륜이 성숙된 예. 그런 경세가 이런 느낌을 예. 받았어요. 경제가라는 느낌. 예. 경제라는 것은 이제 정치가가 아니고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는 지도자의 네. 느낌을 충분히 받았다. 네, 네. 어땠습니까? 이상호 기자 울었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저 저보고 울보라 하지만 본인이 울 거예요. 어쨌든 아무도 못 봤으니까. 예. 그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변호사님이랑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조금 이기려고 네. 조금 조급한 마음이 좀 읽혔다. 그리고 다소간에 좀 더 공격적인 부분으로 워낙 이분이 어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때 우리 기호에는 맞았을지 네, 예.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 예. 지금 보니까 그 지난 3년간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익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죠. 네. 그게 너무나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거죠. 나 네. 때문에 내가 져서 전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거 원팀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핑계 대지 말자. 예. 내 책임이다라고 다 떠안으면서 근데 나한테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다. 예.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었죠. 이런 것들이 저는 대단히 이렇게 더 친근하달까 가깝게
다가서는 느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항소심에서 무죄 받을 때 방송 중에 생방송하다가 오창익 대표 우리 같이 아마 계셨을 것 같은데 저만 좀 덜 울어서 아니 그 갑자기 눈물이 이게 하필 가리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근데 댓글로는 저를 막 어디 인터넷 가보니까 욕을 해놓은 왜요? 사람들 뭐 운다고? 지 혼자 감정에 젖어갖고 웃기고 있네 뭐 이런 글도 있긴 하던데. 소수입니다. 소수. 예, 소수고. 소수. 네. 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재명을 통해서 울 수 있다는 것도 이게 희한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어제 울었습니다. 예. 저도 사무실에 이제 나와서 이제 보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상훈 기자님 단어 하나 말씀하셨는데 진짜 키워드 연단. 네. 이게 지금 성경적 단어거든요, 사실은. 저도 주일학교 기독교 연단. 신도들 연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 그 기독교인들한테는 연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큰 어떤 중요한 단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연설을 듣는다기보다 간증을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 그 이분이 지나온 그 정치 역정이 하나의 체화가 돼가지고 예.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연단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의 아이콘. 그러니까 정말 정말 이 정금 같이 나온다고 해야 되죠. 예. 정말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퓨어 골 정금이 돼서 나오는 그런 해가지고 저도 그냥 정치적 연설을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삶이 배어 나오는 체화된 어떤 그런 지금부터 갑자기 또 그러니까 약간 또 감동이 그 말을 하려 해도 되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지도자를 만나서 특정한 사안에서 전 국민이 눈물을 쏟을 정도로 지금 자 이런 경험이 없는데 정치학 박사 이럴 때 이제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정치학 박수고 수료생이고 정치학 박사께서 자 이런 현상은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로 돌아가신 뒤에 모든 국민이 울었다. 그런데 이재명은 살아있는데 대선 후보가 되기 이 이전의 과정 대선 후보로 확정됐을 때 본인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람은 다 울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살아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바꿔달라고 했던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서 바꿔낼 수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제대로 한번 분석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좀 동감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감정을 갖게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아마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만 이재명이 살아왔던 최근의 3년 동안에 대한 이 정치적 여정에 대해서 많은 지지층들이 이제 공감을 하면서 동감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70-80명이 모여서 거의 400여 회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했었고 부인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이 탈탈 털리는 과정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혹시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목숨을 거는 단식을 했었고 그 단식을 통해서 전국을 뚫고 나갔었고 네. 또 그 이후에 실제로 테러를 당해서 목숨을 잃을 뻔도 했었었고요. 이 역경을 딛고 총선도 이기고 또 내란 과정에서 또 그 내란 극복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전 그런 과정들을 켜켜이 이렇게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저 극우 집단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 역정에서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저는 공감 네. 넘어서 동감의 상황이 온 것 같고요. 더 놀라웠던 건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먹사리즘을 넘어서 잘사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그 연설문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됐냐면 선조와 정조를 비교를 합니다.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가는 왕이라고 한다면 네. 정조는 동아시아 최고의 부흥을 이끈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치적 역경을 딛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그때 조금 있다가 눈물이 벌컥 나왔던 거거든요. 네.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탄압당에서 눈물이 나온 게 아니라 저 고통받았던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싶은데 그 길을 가고 싶은데 그런 길을 열어줘서 나를 도구로 만들어준 저분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울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3년 전의 이재명과 다른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대중 예술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감동, 공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대중문화의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한류가 왜 세계적으로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가를 분석하면서 공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외국처럼 아예 그냥 완성태로서 스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BTS처럼 처음 과정부터 계속 팬들이 같이 키워나가는 거야. 소통하면서 네. 쌍방향으로.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연설을 보면서 향후에 5년간의 집권의 어떤 성격 뭐 그런 것도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냥 일방적인 팬덤이 아니라 이재명을 90% 9대0으로 만든 사람들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적 아이콘을 실존하는 정치 세력으로 같이 키워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변방으로부터. 그래서 향후에 서로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이재명을 견인하거나 추동하는 그런 대단히 다이나믹한 그런 관계도 예상이 된다. 네. 와, 또 댓글로- 눈물을 흘리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김정욱 박사 제가 옆에 보는데 이 발언을 하면서 김정욱 박사도 눈가가 촉촉해져요. 이게 희한한 현상인데 잠시 후에 제가 이병철 우리 변호사님께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제 좀 우리가 성화시켜 가야 될 거냐 이제 좀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워낙 댓글로 지금 많이 주셔서 이재명의 울음 자신의 눈물과 관련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밤잠 못 자고 가슴앓이 했던 것이 주마등처럼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민두루미님. 소름이 끼치면서 통곡했습니다. 들꽃님. 전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곽지봉님. 그리고 얼마나 연단되셨는지 목소리에서 힘드셨던 것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눈물은 피눈물입니다. 피눈물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김현수님 주셨고요. 저만 울컥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러버정님 주셨는데 자, 뭐 저 칭찬도 있는데 뭐 짧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사랑해 주시고 뭐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응원해 주시는 뭐 정경환 대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픽스 화이팅 해주셨는데 참 이렇게 바보처럼 제가 그냥 제 이름 올린 거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자, 제가 이제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면 국민들 절대 다수 지금 뭐 지지율로 보면은 적극 참여층까지 뭐 60에서 최대 70%까지 지지를 한다고 봤을 때 자, 이걸 우리가 국가 발전에 동력, 밑거름, 에너지로 한번 써보자라고 하면 야, 이것이 진짜 우리가 이 위기 난국에서 정말 대단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 기대가 맞습니까? 네, 저도 동의하고 예. 이 중도 보수 전략. 예. 근데 진보가 없잖아요, 여기. 예, 예.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중도 또 실용 그리고 그 한 달 전에 이렇게 던진 화두가 그 등소평이 제시했던 흥묘 백묘론. 예. 그리고는 이제 뭐 빨간색이면 어떻고 예. 파란색이면 어떠냐. 이제 그 전체적인 일련의 그 흐름이 그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그 저기 현충원 네. 나서 네. 그 묘역 그 이승만 박정희거든. 저는 굉장히 주목한 게 이승만 박정희는 또 뭐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박태준 포철 회장 묘역을 참배를 했더라고요. 또 김종필 전 총리 또 네, 갔다 네, 왔습니다. YS도 작년에. 가고. 네. 그런데 저는 박태준이 딱 이렇게 보였어. 예, 왜냐하면 예. 뭐 대통령도 아니고 뭐 김종필은 거의 대통령급인데 예. 그리고 박태준을 모르는 좀 젊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포철을 포항제철을 만든 예, 창업주죠. 예.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그렇죠. 군인인데 그런데 저는 이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이 그 박태준 묘역에 가기 전에 예. 이 생각을 많이 했구나. 왜냐하면 등소평이 박태준 회장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 등소평이 78년도에 그 흥묘 백묘론을 내세우고 개혁 개방을 해서 지금 한 40년 만에 그 중국이 G2가 된 건데 박정희 그리고 특히 이제 박태준을 굉장히 존경을 많이 했고 그래서 본인이 연설에서도 한국 봐라 자본주의도 계획 경제를 하는데 우리 사회주의가 왜 시장 경제를 못하냐 이제 그런 연설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재명 후보가 근자에 지금 만나고 계시는 그 인물들 네. 보면 완전히 보수의 그 이 상징 비슷한 조갑재 선생, 정규재 선생, 윤여준 씨도 그렇고. 예, 윤여준 씨도 뭐 상임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얘기를 했죠. 맡기로 했다 있고 저는
또 충격적인 어떤 그 보수 쪽의 인사를 또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등소평이가 그 78년도에 미국에 세계적으로 너무너무너무 유명한 보수 우익의 완전히 대표 중의 대표를 북경에 초청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시카고 학파의 대부 중의 대부인 하이에크를 북경에 초청했어요. 그때.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이에크는 밀턴 프리드만의 스승이고 그 70년대에 노벨 경제학상을 탔고 네. 그리고 그 2년 있다가 밀턴 프리드만이 노벨 경제학상을 진짜 탔는데 이게 대부죠, 대부. 그 70년대에 거의 뭐 세계를 이제 장악한 지금까지, 작년에도 그 이 시카고 학파가 노벨 경제학상을 탔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특히 미국이 어떻게 하이에크를 모시냐. 거기서 그 하이에크가 한 유명한 말이, 등소평이 우리가 문화대혁명 끝나고 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굶어 죽는 사람이 1년에 수백만이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우리도 지금 완전히 내란을 거치고 경제도 너무나 위기고, 좀 저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던데, 물어본 게 안 굶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제를. 하이에크가 한 말이 너무나 간단하다. 국가가 가져갈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냥 맡겨라. 마음대로 그냥 처분을 하도록, 먹든지 팔든지. 이제 그거를 즉시 집행해 가지고 3년 만에 이 굶어 죽는 문제를 해결했다. 저는 그 등소평을 제가 정치 지도자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이 이재명 후보가 그런 지난 40년간의 이 세계 전체의 어떤 그런 이 역사, 이것을 충분히 숙고하고 박태준, 박지인 역을 갖다,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중도 확장 노선으로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에 거론했던 인물들을 직접 찾아갔느냐, 아니면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진심이냐. 김한배 대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어찌됐든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뭐 문제라기보다는 현상은 극도로 분열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금 사회,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갈갈이 찢긴 적이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네. 여러 가지 뭐 이념, 탄핵, 찬성과 반대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그 방법론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정말 국민 분열이 지금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러한 그 상처를, 정말 갈갈이 찢긴 이 상처를 대한민국 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뿐만 아니라 지지해주지 않는 국민까지 정말 포용하는, 그것을 못해서 윤석열이 저렇게 된 거거든요. 네, 예. 자신을 지지하는 한 줌 극우 세력만 끌고 가려다가 저렇게 처참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그것을 반면교사해서 이재명 이제 정부가 도래했을 때 그런 사회 통합의 그런 화두를 일성으로 가장 먼저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건 꼭 읽어드려야 되겠는데, 댓글로 혁명적 개혁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요. 고아로 친척집에서 서름받다가 돌아가신 줄 알았던 부모님을 다시 만난 느낌이다. 와, 비유가 정말로 나라를 잃어버렸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순간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함께 가면 우리가 살리겠구나라는 느낌. 와, 혁명적 개혁님 대단하십니다. 뷰티3737님은 슈퍼챗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정계환 대표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검찰과 언론 때문에 이재명 의원님을 오해했던 과거의 저 때문에 어제 수락연설 오늘 또 보니 눈물이 납니다.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정권이 바뀌면 검찰개혁, 언론개혁 해야 합니다. 서픽스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야, 이분은 지지하지 않았는데 정말 오해해서 미안하다 이재명. 당신과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자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이런 진심을 읽어보면 마음 하나하나를 우리가 참 잘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PD의 요구를 물리치고 제가 그래도 이재명 후보 마지막 아까 연설했던 장면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89.5%
77%의 득표율로 유효 투표자의 과반 이상을 득표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뼈아픈 패배의 책임자 저 이재명을 여러분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민주당의 명령, 국민의 명령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국내는 당원의 소망을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얼굴이 실제로 많이 부어 있고 그리고 목소리도 원래 경쾌한 목소리가 아니고 이게 극도 인기로 이런 것들이 아마 최고조였을 텐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의 생각을 국민들과 똑같이 맞춰서 하는 모습 정말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도 누가 되든지 간에 저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형식이 아니고 내용으로 승부 거는 그 좋은 경쟁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요. 뭐냐고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SK 하이닉스 경기도 이천에 있는 곳이죠. 거기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가 야구장이야? 축구장이야? 매일 만석인 야구장 같은 느낌이 났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 국민들의 민생도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국민들의 민생을 개선하려면 결국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경제 활성화의 주체는 기업임이 분명하죠. 앞으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우리 경제의 비중도 매우 커질 것이어서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자신의 지지자들 앞에서 그리고 저 SK 하이닉스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우 하는 소리가 났지 않습니까? BTS 온 것처럼. 아니 이제 누가 시켜서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 온다고 하니까 다 나와가지고 보고 싶어서 아마 저렇게 했던 것인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자 글로벌 기업인 SK 하이닉스의 직원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실제 연출 아니면 진심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들어보면 진심이죠. 그러니까요. 그냥 이게 터져 나오는.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저기 보면 약간 분위기가 예. 그 제가 너무나 기억나는 대통령 선거가 87년 6월 항쟁 때 네. 대통령 선거. 그 그때 노태우, 여의도에서 김영삼, 예. 뭐 노태우 DJ. 김영삼 DJ 예. 그때 뭐 100만 명이 몰다는데 하여간 그때 한 1시간을 걸어서 갔는데 그때도 엄청났고 그때는 DJY에서 둘 다 엄청났어요. 네. 그리고 IMF가 터져가지고 나라가 거의 뭐 경제적으로 망한 상태에서 DJ가 당선됐을 때 그때 제가 광화문 그 연설이 지금 같은 좀 느낌. 네. 그때도 정말 열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 그때도 그때 거기 모인 그 100만의 군중이 제 느낌에는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건 뭐 가릴 게 없이 어떤 새로운 그 열망을 그 DJ한테 투사를 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좀 그런가 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오늘 SK 하이닉스를 선택한 이유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챙겨 보셨나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예. 생각보다 박태준 포철회장 그 총리 그 묘소에 오랫동안 계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박태준 그 회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제 실시간 중계를 네, 예. 민주당에서 했는데 상당히 방점이 실린 행보였다. 예. 그리고 어제 그 킨덱스에서 끝나고 나서 지도부들이랑 도시락 먹으면서 회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 이제 현충원 관련돼서 아마 묘소 참배 등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눴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다음날 행보가 대단히 이제 네. 인상적으로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뭐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방점이 있다면 박태준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 성장의 주역
지도자로서의 묘소를 방문하고 바로 SK를 갔다는 하는 부분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과거에 민주화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IMF 경제난을 극복하는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DJ가 가졌던 어떤 그런 이미지처럼 경제 대통령으로서 이게 내란 세력 척결이라고 하는 정치 사회적인 역할, 대단히 중요한 역할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가가 처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방점을 두고 더구나 AI 관련된 또 심포지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대단히 치밀하게 계획된 심도 있는, 그러니까 SK 가가지고 그냥 사진 찍고 마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그 경제 탐방 행보는 그 연관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일정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화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전에는 네. 서초동에 있는 삼성 본사에 가서 그러니까. 이재용을 만났잖아요. 그것도 컸죠. 그런데 이번에는 SK 최태원 회장이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SK 하이닉스 광노정 CEO 사장이 나와 있었거든요. 이것도 뭔가 계산된 움직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촉 좋은 우리 이상우 기자 어떻습니까? 일단은 너무나 과도하게 CEO들을 병풍으로 세우는 부분에 대한 경계가 예. 분명히 있었을 예, 거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그 당시에 만난 것은 삼성으로서도 건건일척의 하나의 베팅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재용이 나와야만 하는 그렇죠. 상황이었죠. 거기에 반해서 이번에는 최총수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이재명이 SK와 향후의 반도체 AI를 적극적으로 국가의 어떤 주력 그 먹거리로 키워나가겠다고 하는 이재명의 선언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태원 회장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여주기가 아니고 그렇죠. 현장에서 CEO를 만나고 하이닉스가 앞으로 반도체 산업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해보자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교차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업 총수 불러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필요한 산업에 가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한다. 이거 이제 그게 실용이죠. 실용이다. 얘기했었던 실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건 경제 철학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 공자 철학부터 시작해서 양민 먹여 살리고 먹고 살만하면 부민 네. 부자를 만들게 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먹사니즘에서 잘사니즘으로 가자라는 얘기이고 그 과거의 경제 철학적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AI와 반도체를 통해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죠. 세계 경쟁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대체할 만한 몸집을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완전히 허약 체질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철학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철학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몸집이 안 만들어졌을 때 이런 엄청난 외부의 파고들을 견뎌내기 쉽지 않다라고 본인은 판단하는 것이고 네. 이런 몸집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중요한 부분들을 좀 찾아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 지지와 결합됐을 때 가장 네.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IMF 때 많은 국민들이 진짜 장롱에 숨겨져 있던 금을 가지고 나와서 나라를 살리려고 했던 마음처럼 저는 그런 마음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이 진짜 지독한 경쟁 체제 하에서 한국이 갈 길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만큼 절박하게 소위 중도 보수까지도 포괄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 우리 힘을 모아야 된다. 우리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내부가 분열되고 내부가 싸우면 이 거대한 세계 무한 경쟁 속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고 도태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때문에 국민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현장에 감으로써 리더가 바로 현장에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아닙니다만 이런 마음들이 잘 모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단독 뉴스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재용 삼성 회장을 만났다가 SK 최태원 회장은 하이닉스가 저 주력 회사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절대로 기업 총수들 불편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냥 갈 길 가야 하고 SK든 삼성이든 대기업을 키워서 가야 되는 이 절박성은 결국 구성원들, 국민들이 정말로 세계적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절대로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김한배 대표 멋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예, 저는 지금 이 모든 게 대선 국면은 상대방이 있는 어떻게 보면 게임과 같은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먼저 컨벤션이 끝났는데 지금 국민의 힘 상황을 지금 저희가 좀 지금 보면 저 네 사람 지난주에 그 홍준표하고 한동훈이 한 그 이 말싸움. 맞수 토론을 보면서 저는 저희 중2 아들이 떠올 정도로 거의 정말 저렇게까지 서로를 유치한 말싸움을 하는 지경에 이르고 그래서 사실은 저들은 지금 개콘을 하고 있어서 거의 지금 사실은 저들이 보여주는 이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수권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 수준의 자질을 보여준 상황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먼저 스타트를 끌면서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실용 노선을 확실하게 국민에 보여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란 편말이 있었으면요. 딱 들어서 그런데 경고. 갑자기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니까 와 이 재밌는 이야기 갑자기 국민의힘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그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취재를 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충분히 알려주면 국힘 후보도 따라하든 말든 그거는 알아서 하면 될 일이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움직임 하나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표님, 예. 한 가지만 제가 방금 이상호 기자님 말씀 듣고 이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AI도 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 이제 반도체 공장인데 AI 제가 한 며칠 전에 지금 이제 경제참모라고 알려져 있는 그 김현종 과거 통상교섭본부장님 네. 그분 그 이렇게 대담하는 프로를 봤어요. 정규재 선생하고 예. 정규재 보수잖아요. 네. 그리고 보수 중에서도 이제 경제에 굉장히 이제 전문성이 있는 분인데 굉장히 깊이 있는 토론을 했는데 그때 김현종 본부장 말씀이 이 이재명 후보의 이 선도 기술에 대한 전략은 네 가지다. 네. 반도체, AI 예. 갖고 이제 요 두 군데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퀀텀, 이 양자 컴퓨터 그리고 통신의 6G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국가가 집중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그래서 선도 기술을 혁신 기술을 만들어내겠다. 예. 여기가 전략적 포인트다라고 했는데 딱 지금 두 군데를 이제 가셨네요. 자, 그래서 그 김현종 전 통상교섭 본부장이 이렇게 해서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6G 통신까지만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기술을 선도하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확신한다. 이거 제대로 갈 수 있다. 절대로 이것은 다른 나라가 못 따라온다. 왜냐하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조업 분야에서 고효율, 고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매뉴얼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탑이라는 거예요. 제조업 분야에서. 두 번째가 의료기술과 관련된 것도 이것은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확보되어 있다.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의료산업으로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제가 기억력도 별로 안 좋은데 와 워낙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서 이게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하여튼 기분 좋은 이야기.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준비가 많이 돼 있다. 많이 돼 있다. 그리고 당장 이제 저도 우스개로 질문드리면 우리 살림살이도 좀 괜찮아지겠죠? 당연히 우리 살림살이 좀 괜찮아지겠습니까? 지금 그게 이재명 대표의 잘사니즘의 예. 개념 자체가 이제 우리 덜 노동하고 더 주자는 개념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네 가지 주력 산업 분야가 결국은 대단한 노동 생산성과 고효율이 이루어지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노동 시간 줄이고 기본소득, 뭐 기본 배당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양극화를 감당할 수가 없는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행보가 어떻게 보면은 미래 먹거리에 치중하는 것처럼 일은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결국은 복지와도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임을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봅시다.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이런 이제 희망을 주는데 저는 가식이 전혀 없이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던지는 거. 그리고 중도 확장 노선도 이게 그냥 겉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이런 것들을 느끼니까 국민들이 정말로 박수를 드리고 있어서. 중도 확장 관련해서 하나 좀 보태고 싶은 것은 중도 확장을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드와 드라이브가 분명히 있죠. 근데 결국 이건 손이
박수가 마주쳐야 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중도 쪽에서 대단히 이재명 대표를 구애하는 손길이 있다는 게 지금 도처에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 뭐 삼성을 포함해서 다른 기업들도 사실 뭐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서로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지금 지난 3년 동안의 경제 정체와 대기업의 어떤 그 병풍으로서 정치 수단으로 이용됐지 실제로 이런 한미 협상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서 뭔가 따내온 것도 없어요. 제대로 예. 보면 계속 그 진짜 출혈만 주로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중도 특히 기업 쪽이 이재명 대표의 출연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예, 예. 그런 가운데 손이 이제 부딪혀서 지금 중도 확대가 아주 빠른 속도로 광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앞바퀴는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4대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산업 분야와 관련해서 참 매우 고도의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예. 거기 엄청난 투자도 필요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냐면 진짜 초고도의 양커 사회가 돼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뒷바퀴가 소위 기본 사회라고 하는 복지 시스템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됩니다. 네. 전 그래서 일단 앞바퀴가 돌아가야 뒷바퀴가 따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다른 차원의 중도적인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매우 과거의 정책적 긍정성과 부정성들을 잘 판단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선호까지도 잘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짜 국민적 지지만 있다고 한다면 네. 이 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겠다. 차가 잘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훨씬 더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서 지지세가 더 결집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저께 제가 대구에 가서 대구 상인동에 64년생 주부 한 분을 만났습니다.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났는데 스픽스를 아시더라고요. 이 대구에서 스픽스 보면 어떻게 하냐고 그 좌파 언론이라고 또 할 텐데 하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방송을 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잘하는 거를 대구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좋았다면서 진짜로 자기는 친구들하고 이재명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대구 사람들 욕하지 마십시오. 대구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너무너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된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대구에서도 이재명이 1등으로 나오지 않나요? 네. 1등으로 현재는 나오는데 홍준표 씨보다도 훨씬 높게 나오고. 예. 그래서 이제 실제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득표율이 얼마나 될지 이제 봐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스픽스가요 매우 중도 확장성이 높은 맞아, 방송이더라고요. 그래요. 희한하게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방송 같은 경우는 뻔하니까 거기 뻔한 얘기를 하는 줄 아는데 스픽스는 그래도 뭔가 예를 들면 왔다 갔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니까 왔다 갔다는 별로 좋은 아니, 왜 절대 없이 왔다 갔다. 그게 중도 개혁주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다는 민주당이 뜻이죠. 중도 개혁주의가 그런 겁니다. 예. 민주당은 중도를 추구하되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그런 변화된 상황들에 응전할 수 있는 개혁주의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민주당 입장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은 저쪽 계속 좌파 밀어붙이니까 좌파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민주당은 중도적인 정당이다. 어찌 보면 네. 중도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정당이다라고 네. 이미 누누이 얘기했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문재인과 이재명 어떤 두 정치인들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하는 데가 스픽스 방송이라고 그 얘기할 수 실제로 있는 제가 거죠. 이 시민들 만나보면 겸공이나 뉴스공장이나 매불쇼 같이 뭐 큰 채널들이잖아요. 예. 근데 뉴스공장이나 겸공은 방송이라고 안 해요. 유튜브라고 그래요. 근데 스픽스 방송에서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송이 뭔가 생각해 보면 결국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뜻인데 확장성을 염두에 둔 말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스픽스의 전략이 요 정도까지 중요하고 있다.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부담스러운데. 뉴스공장 매울쇼까지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런데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 제가 그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네, 이렇게 저도 봤어요. 업로드했는데요. 네. 10만 명이 이제 그리고 이 시청 시간이 20분이 넘더라고요. 와 대단한 건데 거기에 댓글 중에 하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수인 정계환과 찐 보수인 이병철이 만났구나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수 정계환과 찐 보수 이병철이 만나서
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다 이렇게 글을 주신 분이 많던데 그런데 왜 조회수가 10만 회밖에 안 나올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방송 자주 나오십시오. 더 얼굴을 알려서 정말로 내공도 있고 우리가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이병철 변호사님 하나하나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이렇게 글 주신 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5천만의 목숨 이재명 대통령 경호 강화해 주세요. 스픽스 화이팅 정경환 대표 감사합니다. 계엄령 일어나던 날 울고불고 했지만 지금은 웃어요라고 크크크크 들꽃님 이렇게 첫 번째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꼭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늘 긍정적이라고 첫 번째 보내주신 어르신인데요. 하루하루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계엄 이후 스픽스 구독하라고 늘 밭을 갈다 보니 저희 팀은 13명을 다 가입시켰습니다. 저에게는 정경환 대표님 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나마 보냅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이제 만 원을 보내주셨지만 건설 현장에 계시면서 이렇게 주신 분은 만 원이 아니고 1억 10억의 가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진심을 잘 받아서 새기겠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저도 하나만 예, 구름나그네님이라는 분이 내용이 다양하고 출연진 분들이 젠틀해서 좋아요. 젠틀하다. 젠틀하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여기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좀 객관적인 내용들이 오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영희님은 이렇게 주셨네요. 구독, 좋아요, 스픽스 눌러줍시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이고 응원입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예, 구독, 좋아요는 제가 열심히 많이 받겠습니다. 구독보다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이제 오늘 목표 달성 이상입니다. 15,000분이 지금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더 재밌게 방송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광폭 행보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 윤여준 이제 전 환경부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 내용 오랫동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당내에서 사람을 찾지 않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윤여준 장관을 이렇게 영입했을까?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여준 장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좀 대표적인 인물로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 자, 잘한 거죠. 평가보다는 저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어떤 인물이 영입될지 안 될지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회장 출신 중에도 한 사람을 영입할지도 모른다. 국내에 있는 소위 말하는 재벌 2세, 3세 라인 중에서 가장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금 들어올지도 모른다, 들어올 것이다, 상고 처리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과연 어떤 인물까지 이렇게 포용 이 용광로에 담아갈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희님, 강님, 자 그리고 해피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뉴스공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런저런 이제 불편한 얘기 있으신데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우리는 우리 사이즈에 딱 맞게 방송을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그리고 윤여준 영업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우리 사실은 윤여준 전 장관을 아는 분은 사실 연세가 상당해야 됩니다. 사실은 젊은 세대들 사실 만 40세 이하는 이분이 누군지 사실은 이분이 이회창까지 올라가는 그 시대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이회창 씨도 3번 대선에 도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홍준표도 3번인데 어쨌든 이분은 정말 우리 민주정부 이래로 보수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실용적인 평가를 받는 분이거든요. 김종인 씨 이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하이닉스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재명 캠프에서 정말 아까 흥묘 백묘론에 입각해서 정말 실용, 경제 그리고 실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한 어떤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윤여준 전 장관을 과감하게 영입하는 그 액션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연락을 드리면 윤 장관님이 안 받으시겠죠.
예전에는 인터뷰를 한 2번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전화를 드려본 적도 이제 없습니다만 왜 영입을 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보수 인사인데 합리적인데 왜 윤여준을 정해서 이렇게 저는 영입을 했을까? 아주 심플한 데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 지금 노년층한테 한덕수가 어필하는 게 있거든요. 예. 걔 영어 잘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 뭐 인정받았다고 하버드 그러고 그 대체. 그런 부분이 주는 그 노년층에 대한 어떤 구애의 효용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75이거든요. 근데 윤여준 장관은 85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륜으로 따지면 한덕수 따위는 사실 잽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누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결과론적으로 해봤습니다. 그것 아마도 때문에 꼭 접촉을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했을 때 DJP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연합 체계를 지역이라는 과정으로 결합시켜서, 그러니까 권력에 의해서 소외당했던 지역이 이념과 다르게 서로 연대해서 정권교체를 하자라고 하는 흐름들을 국민들이 동의해 줬던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노인분들에 대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념을 넘어서 소위 중도적 보수까지 포괄하는 개념을 통해서 저는 또 다른 측면의 DJP 연합의 2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념적인 연대가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풍부해지고 이념적 연대가 강화하게 되면 내부적인 이념 갈등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가들이 이념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갈등들을 또 배제해 나갈 수 있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미래지향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다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도 겪었던 이념적 전쟁으로부터 나름대로 하나의 출구책들을 만들어냈었던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여준 전 장관을 제가 이제 한 2번 만나보고 한 번은 완전히 이제 그 심층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분 중에서 합리적 보수인데 단순히 품격이 있다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품격이 형식이 아니라 내용인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공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리고 국민이 그리고 미래 세대가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국가의 체제나 제도는 이렇게 바꿔야 하는, 그래서 꼭 느낌이 정말로 원로 지식인이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방향을 가식 없이 진심으로 다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니 저 어른이 지금까지 정치판에 들어가서 거의 다 뒷부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지는 얼굴마담 내세우고 써먹고는 버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가치나 철학이나 비전 같은 부분이 보수주의자면서도 매우 국가 간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강하고 전쟁보다는 평화를 통해서 상생을 해야 한다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분이, 자기 생활도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번에 85세인데도 저렇게 와서 하시는 거 보면 건강이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수락했다는 것은 당신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데 대한 결단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여준 선생님이라고 저는 늘 불렀거든요. 장관님이라고. 윤여준 선생님 지금 듣고 계신다면 제 말이 아마 맞지 않겠나라고 판단하실 텐데 윤여준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윤여준 장관이 민주당으로 오면서 의문의 일패를 세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 홍준표인데 예. 홍준표 쪽에서 엄청나게 구애를 했거든요. 아, 선대본부장 맡아달라고. 근데 거기를 거절하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곱하기 2의 효과가 사실 있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가장 저는 그 윤여준이라고 하는 인물을 설명할 수 있는 워딩으로 저는 퍼블릭 마인드, 공적인 생각. 지금 사실 그게 우리 공화국의 진짜 붕괴 직전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했던 것이 헌법 존중의 퍼블릭 마인드, 퍼블릭 서번트들의 퍼블릭 마인드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결국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수 중에서 퍼블릭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통로가 되어줄 거다라고 하는 또 기대도 가져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변호사님 네. 보수 쪽 출신이잖아요. 지금도 보수적 성향을 갖고 계신데 국힘이 좀 타산지석 또는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어쨌든 대선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바뀔 수 또는 바뀌어야 또는 확 변신하라라는 좀 주문을 하시기에는 아직 좀
국힘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예. 현재 지금 국힘 이제 내부 경선이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잖아요. 예. 5월 3일 토요일 날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뽑히는데 예. 저는 단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 뭐 누가 되든 간에 아무나 내라. 그거 다 도토리 키재기고 예.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예.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미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 직후부터 한덕수 카드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고 예. 어차피 이걸로 안 되니까. 예. 이건 이제 다음 주에는 한덕수와의 이제 그 단일화 이벤트 이제 그거일 텐데 제가 오늘 그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 인 그 손영택 변호사라는 분이 이제 사표를 냈다. 그 이제 뉴스에 나길래 제가 그 손 변호사를 좀 잘 알거든요. 네. 이제 완전히 구체적으로 이제 움직이구나. 이번 주에 보면 아마 전국을 다니실 거예요. 그 이 손 비서실장이 수행실장이거든. 뭐 비서실장이지만 그냥 가방모치처럼 이제 막 모시고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필요하니까 이제 손 변호사가 오늘 그냥 빨리 사표를 낸 것 같은데, 손영택 그 비서실장이 누구의 최측근이냐 하면은 원희룡 장관의 최측근이에요. 딩동댕. 저도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원 장관이 2주일 전에 경선에 안 나오고 한덕수 만들기 작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결론은 제가 뭐 원 장관님도 뭐 잘 아는 선배님이지만 원 장관님이 지난 3년 전 그 대선 때 그 윤석열 후보의 정책 본부장을 했거든요. 인수위에서도 뭐 그리고 제일 중책을 맡았고, 네. 근데 다 개판 쳤잖아요. 예.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쪽에 구호 같은 구호, 공약 같은 공약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여가부 옥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그래서 야, 원 장관이 또 맡으면 레이스가 안 되겠다. 네. 너무나 압도적으로 갈 거니까. 근데 양날개가 비슷하게는 맞춰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윤여준 그 위원장을 모신 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윤여준 일을 한덕수가 다 한다. 예, 이렇게 아마 치부하지 않을까.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원장관은 저렇게 하면은 본인 뜻대로 자기 스스로 결정했다. 아니면 뒤에 누가 있다. 이것도 퀴즈로 한번 낼까요? 일단 원희룡 제가 장관이 있다는 그 것. 관련해서는 제 총리실을 그래서 좀 취재를 취재를 해봤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비서실장 손영택 씨 말고도 시민사회 비서관 신정희 씨도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요 선수도 원희룡 사람이고 실제로 한덕수가 청문회 인사청문회 할 때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원래 한덕수가 올 때부터 원희룡 쪽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만들었던 것이고 실제로 한덕수 나가면서 같이 나가는 이유는 원희룡이 그 결국은 김건희 오다 받고 이제 사전에 준비된 대로 근데 이게 뭐 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지율도 안 나오고 지금 본선 국힘당 자체의 경선 자체가 흥행이 안 되니까 이거 뭐 갖다 붙이는 것도 별 관심이 없고 이낙연도 지금 불편해서 못 풀고 있잖아요. 이낙연까지 붙이려고. 그거는 또 정대철이 또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미 2월 달부터 우리가 스픽스에서 계속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의 이른바 정권 재창출을 통한 자기의 어떤 복귀를 위한 준비된 순대로 가고 있는데 전혀 감동도 실익도 없다. 자, 그래서 김한배 대표님께 질문드리면 너무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잘못됐습니다. 너무 상황 판단 못하고 그리고 어리석지 않나요? 예, 아니 지금 그 아까 홍준표 언급을 했는데 홍준표가 그 많은 망언도 했지만은 예. 올바른 소리를 가끔 해요. 고장난 시계도 가끔 맞는다고. 예.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 정권, 그다음 내란 정권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하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네. 라고 홍준표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도대체 이 내란 정권의 국무총리 정도가 아니라 저희도 고발을 했지만 지금 내란 방조범입니다.
이런 그 내란 세력의 어떻게 보면 넘버 투맨인데 어떻게 대선에 나와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건지 일단 수사부터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뭐 잠깐만요. 예. 이제 그 단독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네네네. 그래서 홍준표가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나 한덕수 대행 출마하면 좋습니다. 지금 이래 해놓고 한덕수 대행이 출마 안 하면 오히려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죠. 한덕수 총리같이 출마할 수도 있다 얘기가 나오고 그 대외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뭐 저는 주어진 소임을 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뭐 수행할 뿐입니다. 지금 뭐 가정을 갖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역대 최초로 이제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스개 얘기 하나 할게요. 이제 역대 최초로 대통령을 2번 하는 사람 제가 봤습니다. 최상목이 이제 역대 2번째로 네. 대통령인데 기네스북. 중임 대통령 기네스북인데 기다리십시오. 정권 바뀌고 나면 본인이 어떤 조사나 수사를 받을지 보시고 자 홍준표 후보가 저런 얘기를 했는데 네. 단독부터 먼저 터뜨려 주십시오. 네. 홍준표 최측근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홍준표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대구경찰청에 고발인 조사를 갔지 않습니까? 스픽스 그때 전날 통화도 했고요. 저희가 대구경찰청 도착하자마자 그 담당 팀장에게 첫 일성이 도대체 그 최용희를 왜 그냥 풀어주십니까? 였습니다. 그 뉴스가 터져가지고 분위기가 정말 험악했습니다. 저희가 고발인으로 고발한 게 상당히 됐는데 어떻게 핵심 피의자인 최용희를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도록 그렇게 방치할 수가 있냐. 당장 빨리 어떻게라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요. 남아있는 그 피고발인들, 즉 박재기, 박기표 그 두 사람은 참고로 다 그 이 여론조사비 대납의 핵심 연루자들이죠. 박재기 그래서 대표가 누굽니까? 예. 박재기는 이제 이제 경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출신으로 홍준표가 경남 도지사 시절에 아주 최측근이었던 인물이고요. 이 박재기가 그 명태균 측에 여론조사비 대납을 했던 또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저희가 고발했고 또 박기표는 아까 언급했던 최용이라는 그 홍준표 장남 친구의 그 후배입니다. 그래서 실제 입금은 박기표 명의로 됐어요.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돼서 저희가 이제 뇌물로 이제 고발을 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 둘 박재기와 박기표도 최영희처럼 그 홍준표 장남 친구처럼 해외로 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출국금지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로부터 3일 뒤인 금요일 날 박재기와 박기표도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경찰이 한 게 아니고 김한배 대표가 아유, 출국금지를 시켰네. 저희가 대단하십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예.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경찰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니 그 최영희도 해외로 도피했는데 그 박재기와 박기표도 똑같은 혐의를 받는데 도주할 우려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마저도 못 막으면 이거는 진짜 사실상 공범들 아닙니까? 예. 범죄를 그냥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촉구했고 당연히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대구 경찰청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출금됐고요. 홍준표는 이제 대선 후보라서 차마 출국금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홍준표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대선에 나온 자이기 때문에 차마 경찰이 이제 홍준표까지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출국금지 조치 두 사람 일단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 시민들의 힘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혹시 홍 시장 개인적으로 잘 아십니까? 뭐 아주 홍준표 친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고향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고향하고는 별 예. 상관없이 지난 대선 때 예. 그 윤석열 캠프 예. 거기 있을 때 좀 몇 번 뵀죠. 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본인은 완전히 얼굴에 철판 깔고 아무 죄도 안 지었고 자신의 측근들이 알아서 여론조사비를 1억을 줬고 뭐 몇백만씩 보내기도 하고 쭉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딱 검찰 수사 직전에 멈춰서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대선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정치 탄압 그래서 수사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권력이 중요하겠죠. 예.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데니까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면 지금 제가 이번 주 들어서 너무 재밌는 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서울 고등검찰청, 서울중앙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전부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향해서 마치 막 다연발 뭐 로켓 쏘는 것처럼 막 경쟁적으로 그냥 동네 북처럼 때리고 있거든요. 홍준표도 그 속에 하나에 불과하겠죠. 다만 지금은 대선 시즌이니까 어쨌든 불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면 명태균 대표도 내일 모레 지금 조사받는 걸로 알고 계시죠? 아까 그 전화 와서 들어보니까 예. 그건 이제 내일 그 가는 변호인들 좀 젊은 변호사님들 다 따로 계시거든요. 이제 그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이틀 조사 받는다고 해서 이제 내일하고 모레하고 뭐 어떻게 조사 받냐 하니까 아마도 이제 뭐 이제 내일은 오세훈을 마무리할 것 같다. 예. 그리고 바로 소환되도록.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는 조금 더 뜸을 들여서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어차피 대구 경찰청에 또 사건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홍준표도 살기는 좀 어렵다. 네. 시간은 조금 더 주지만 뭐 그렇게 표현을 했고 모레 김건희 그 수사는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김건희를 언제 소환하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예. 그건 이제 검찰이 할 문제지만. 예. 근데 저도 그런데 뭐 명사장도 김건희를 소환하기 위해서 그 전에 불러야 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예, 당장 뭐 다음 주까지 소환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다다음 주 하더라도 다다음 주 이후에는 저는 그런데 5월 중으로 김건희는 소환한다고 봅니다. 소환을 한다. 예. 예, 윤석열까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서울고검 박세현 고검장 그 지난주 금요일 오후 2시쯤에 그 항고돼 있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그거를 갑자기 발표하면서 보통은 재기 수사하면은 지금으로 내려보내는데 그렇죠.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거잖아요. 직접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구나. 그거는 굉장히 그리고 박세현 고검장이 제하고 사법고시 동기인데 나이는 한 몇 년 후배지만 예. 저는 이 친구가 이렇게 타이밍 잡는 게 굉장히 이 발달돼 있구나 하는 거 이번에 예. 특수본 맞고 나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심우정이가 구속 취소 적시한 거 포기하고 할 때에도 먼저 치고 나와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서 언론에 또 짝 뿌리고 저 박세현 그 고검장 부친이 뭐 많이 아실 텐데 박순영. 김대중 그 정부 때 2000년 2001년에 박순영 검찰총장이라고 김대중 대통령 때 검찰총장인데 네. 이분 그 지역이 고향이 TK예요. 예. 경북고 정직이. 그런데 그 박순영 총장님이 그 이후에 이제 여러 행보가 이제 이 진보 정권하고 이 교류가 많았어요 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기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박세영 고검장도 이런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다른 검사들하고 달리 이 좀 균형도 잡혀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DJ 때 대검찰청 출입 기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박순영 검사장이 이제 두 번째로 왔어요. 맞습니다. 근데 원래 계시던 분은 이제 김태정 나가고 고구버 로비 사건 때문에 예. 물러나시고. 근데 박순영 그 검사장 같은 경우에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예. 그리고 되게 젠틀맨이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검찰총장으로 그 오르셨겠지만. 2년을 임기를 다 마쳤죠. 네. 근데 5월 11일 이전에 부르지 않으면 못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 대선이 진행되고 입장에서는 있는 와중인데 검찰 네. 입장에서 무조건 불러야 되는 자,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전에는 부분은 명태균 사장의 생각은 뭐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검찰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명태균 저는 남부에서 오히려 먼저 부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거는 사실은 빨리 불러도 되는 사건. 그렇죠. 남부지검 거는 이제 3부 관련해 가지고 이미 다 조사가 돼 가지고 네. 포장돼서 온 거거든요. 예, 이미 금융조사국에서. 그래서 요거 그냥 한번 떠들어 보고 와서 진술만 추가로 받으면 금방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가 소환되고 뭐 사법 처리를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뭐 피해 나갈 길이 없고 특검 전에 검찰이 하든 아니면 특검으로 가서 정리가 되든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 주시는 이제 김건희 이야기 지겹다, 윤석열 이야기 지겹다 이제 다 끝나는 말인데 아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이제 있다고. 시작인데. 이제 수사는 이제 시작인데 그만큼 이제 새로운 상황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이런
때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요거 하나 짧게 좀 짚고 가겠는데요. 김정욱 박사님이 아실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그 파란색 이제 점퍼를 입었습니다. 그 점퍼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왜 이 점퍼에 저 빨간색 저게 뭐냐? 빨간색 저게 뭐냐? 저거 지금 우리가 해독해내야 됩니다. 이게 성문종합 영어 독해하듯이 자, 저게 왜 빨간색을 저렇게 했을까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거는 뭐 중도 확장에 대한 여지를 예, 칼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칼라로 표현했다. 지금 우리가 사실 넥타이 멜 때도 되게 지난 3년 동안 조심스러웠어요. 빨간색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예, 예. 하면서. 근데 사실 오늘 우리 정기환 대표가 빨간색이랑 파란색 스트라이프를 입었다는 것은 어떤 그 중도 확장에 대한 자신감 뭐 그런 거 표현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본인부터 답변하세요. 예, 뭐 저는 중도입니다. 예, 원래 뭐 중도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저 가지고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근데 나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스타일이 저런 식으로 예를 들면 자기가 중도 보수라고 하는 걸 드러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 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 옷을 입었는데 찔끔 빨간색 하나가 들어가서 야, 이 빨간색을 가지고 내가 중도 보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네. 들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핵심은 파란색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사람이고 민주당 지지층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저거는 뭔가 좀 디자인상의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대선 기획팀이 대단히 전 치밀한 전문가들로 모였기 때문에 저거 함부로 무시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당대표 되고 나서 태극기 리본형 그 배지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태극기는 극우 사실은 콘크리트 그 지휘대가 전유했던 네.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시 가져와서 가슴에 붙임으로써 일단 그 선정된 걸 빼와서 오는 그런 대단히 디테일한 부분의 상징 체계에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무시로 한 거 아닙니다. 저거. 아니 그럼 이왕이면 저는- 확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죠. 저는 저렇게 지금 그- 가져야 될 예, 이유가 예. 있나요? 느낌이 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제작진은. 예, 말씀하십시오. 변호사님. 파란 바탕에 이제 1번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삼각형으로 빨간 색깔이 조금 있는데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예, 빨간색을 빼버리면 예. 좀 사진을 보면은 쉬울 것 같은데 아니, 사진을 좀 빨간색을 띄워주세요. 우리 제작진. 예, 예. 빨간색을 빼버리면 예, 1이 무너져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또는 뭐 이렇게 뭐 보수 우파 지금 위축돼 있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축소되어 있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 의미를 갖는다. 이게 제대로 존재해야 된다. 네. 이걸 빼버리면 우리도 무너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매우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이제 이미지를 줄 거냐.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은 우리 태극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도 확장에 대한 의미도 담고 있고 이걸 통해서 국민 통합 이루겠습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흰색으로 저렇게 또 썼지 않습니까? 저게 뭡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한민족 뭐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저게 담겨 있다. 또 저것도 일종의 퍼포먼스지 않습니까? 보여주기인데 왜 지금 당 대표나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저 점퍼를 입혀주는 이 퍼포먼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점퍼 엄청 인기 좋을 것이다. 국민들이 아마 열풍으로 저 점퍼를 사지 않을까. 그래서 이상우 기자와 저는 저 1번을 절반 정도를 빨간 걸로 넣은 걸로 방송하면 효과가 역효과이겠나? 아니면 순풍에 덮철다는 것일까? 49%까지만 가죠. 49%만 가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 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김건희 얘기 예. 마지막으로 꼭 좀 하고 싶은데 예. 김건희 얘기 지겹다고 하시는데 이제 시작이거든요. 예, 사실은. 그리고 아까 그 김건희 관련된 수사를 서두르는 측면이 한 축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예, 예. 지금 다른 사건들은 공소시효들이 이제 정상적인 것들은 뭐 7년, 10년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직선거법은 특별히 선거일부터 6개월이고 이제 이 20대 대선에 관련된 윤석열이 지난 대선에서 했던 여러 가지 거짓말, 국민을 우롱한 것들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다가 2달은 진행했고
넉 달이 남아 있다가 파면되자마자 이제 개시돼서 이제 올 8월 3일 날 이제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3개월 뭐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다 그 안에 3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해서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야 된다라는 지금 이 현실, 이 검찰을 닥친 어떻게 보면 숙명이거든요. 검찰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이 공소시효 문제는 극복할 수가 없는 현실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 허위 발언한 거, 그다음에 장모가 손해 뭐 입힌 적이 없다라고 했던 그런 허위 발언, 내일 송영길 대표님이 직접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을 하십니다. 저도 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구속 수감 중이신데 이 사건의 고발인이시기도 해요. 저희도 고발했지만.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이 내일 직접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고발인 자격으로 당당하게 출석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인데 송영길 대표님은 장모에게 손해 입힌 적이 없다. 요거에 대해서 고발을 하셨고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도 우리 아내는 뭐 손실만 이거 2개 다 하셨고 네. 저희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그 두 고발인이 다르니까 각각 고발인을 하는 조사를 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가 아주 중대한 한 주고요. 국민들의 관심들이 많이 모아져야 검찰도 허튼지 못하고 원칙대로 수사할 것 같으니까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들 꼭 관심 가져주시고 검찰이 정말로 좀 쇼하는 거라는 말씀도 많으십니다. 지금 뭐 심지어 WWE 그런 레슬링 쇼한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짜고 치는 모습이 안 되도록 정말 눈 부릅뜨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검찰이 진정한 사법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감시의 눈을 보내주시고 고발인 조사를 받는 송영길 대표님 그리고 저희도 좀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정말로 오늘 이 말씀 주시니까 역시 제가 까불까불하는 것보다는 진심을 다해서 저렇게 국민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우리 김한매 대표님 사법정의 TV 있습니다. 사법정의 TV도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저께 제가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네 분께도 질문을 똑같이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시험 보러 오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애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되고 나서 제가 이제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기분 좋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확률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제가 1번 90%, 2번 95%, 3번 99%, 4번 100%라고 일단 1, 2, 3, 4를 했는데 여러분 재밌게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렸는데 투표를 몇 분이 하신지 아십니까? 지금 한 20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투표를 10,000명, 20,000명, 50,000명, 70,000명? 15만 명 하셨구만. 10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10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재미있자고 민심 체크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올리는데요. 10만 분이 투표를 하셨는데 100%가 91%. 이제 이런 이제 열망이죠. 90%가 6%, 95%, 1%, 99%, 3%인데 짧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확률 몇 %입니까? 저도 100%라고. 100%. 네. 김한매 대표님은 제가 이제 이게 개그 또는 이 촌철살인의 답변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몇 %? 저는 100% 좀 공산당 같아서 예. 99% 하겠습니다. 99%. 예, 몇 %입니까? 예, 저도 99%. 99%. 우리 다양성이 있어야 예, 다양성이 되니까. 있어야 되니까. 예, 우리 지난번 헌법재판소도 저기 문영배 그 재판관님이랑 이미선 재판관님 퇴임하신 두 분이 다 지방대 지방인 그 판사인데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 대법관들은 전부 서울법대예요. 그러니까 저 개판이야. 그래서 다양성 차원에서 저는 어제 그 토탈하니까 한 90% 되던데. 예. 89.77. 예, 그럼 반올림하면 90%네. 90%.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몇 %인지 어제 그렇게 이렇게 질문을 올려놓고요. 꾸지람을 하는 분이 왜 그리 많겠습니까? 제가 댓글 들어가 보니까. 왜 물어보느냐고? 100%가 당연한데. 임마 바보 취급하느냐 뭐 이런 질문. 두 번째, 왜 너는 90, 95, 99, 100이라고 했느냐? 그러면 97, 98, 99, 100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아니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요. 네. 그러니까 하늘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집을 지을 때 기와땅 세 장은 거꾸로 놓는다라고 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고 100% 믿어요. 예. 근데 우리 자세는 예. 99%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좋습니다. 1%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역시 정치학 박사는 다릅니다. 역시. 정치학 박사는 다르고요. 그것이 아니라 1%인데 그 모자라는 1%를 김종욱 박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신해서 채워드릴 거고요. 그런데 어제 답변 중에요. 야 100%가 뭐냐 1000%가 뭐 이런 분도 굉장히 많아요. 1000%, 1000%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막 1억 %도 올라오고 있고요.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숫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숫자 표시하는 동안에 구독, 좋아요. 우와 지금 오늘 10,000명 넘었어요. 좋아요가 10,000명인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10,000명이 넘었네. 자, 네 분이 오늘 박수 많이 함께 칩니다. 방송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 10,000%, 10만 %, 아 이거 공이 너무 많아요. 맹맹백백님 이거 못 읽어요. 너무 많아. 공이 많아서. 아이고 지금 EJK님은 굿자를 한 20개 주시던 주한결님애가 아이고 자 그만큼 확신을 가지면서 경호 철저해야 되지만 우리는 투표장에 더 많은 국민들 함께 손잡고 가서 민주정부 그리고 발전하는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방송 참 좋다. 고맙습니다. 밝은 세상님.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조심하고 지금부터 바까리 하자 LAN님 고맙고요. 담건님은 10,000,000%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고 헐렁헐렁 황성능님 고맙습니다.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산삼순백 광고인데요. 여러분 자 환절기에 건강 생각하시면 산삼순백 저희들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고요. 4월을 맞아서 1+1 행사와 함께 사은품으로 산삼시대 서른포 한 상자를 더 드립니다. 산삼시대 서른포 한 상자는 이번에 4월 달에 특별히 준비한 선물입니다. 7년간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고요. 온라인 구매 후기가 와 또 늘었습니다. 16,000건이나 되네요.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가족의 건강, 주변에 선물하실 일 있으면 산삼순백 꼭 이용해 주시고요. 비바람 이슬 맞으며 와 이거 꼭 이상호 기자와 전개환을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비바람 이슬 맞으며 7년을 기다린 시종 산양산삼. 와, 야, 정말로 가정의 달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는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산삼순백 눌러보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 비바람 이슬 맞은 당신 산삼순백 어떻습니까? 야 오늘 광고도 좀 되네. 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여러분들 댁에서 인터넷이나 휴대폰 정수기 교환하실 때가 되면 렌탈업체 와야 하지 않습니까? 최대 128만 원 혜택을 주고 있는 서경석 광고의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알뜰폰이나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지 말고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을 드리고요. 인터넷은 48만 원, 휴대폰은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때는 최대 3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60만 명이나 가입했으니까요. 여러분 개인정보 보호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 곳이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그리고 100% 현금으로 사은품을 지급하고요. 타사보다 적은 사은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바로 전화하시면 150% 현금 보상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인터넷 비교원과 비교하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자 전화 상담 번호가 1670-2571입니다. 집에서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바꿔야 될 때 인터넷 비교원 꼭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알뜰해지고 절약하면서 현금도 받습니다. 야 변호사님 이제 너무 광고를 말이 잘한다고. 갈수록 아주 프로가 되시네요. 예, 그만큼 제가 요새 비바람 있으라고 칭찬 모습을 하며 우리 이상호 기자님이 제가 그 윤석열 당선 무효되고 그 국힘당이 397억 예. 그 국고 보조금 반납하게 되면은 1%를 고발인에게 주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그 진짜 그런 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맨날 예, 고생하시는데
실제로 좀 이렇게 고발해서 그렇네. 뭔가 조치가 되면 예. 최소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생각이 신고 들더라고요. 포상금 이런 거 있지. 제가 만약에 그런 날이 와서 1%를 받게 되면 제가 스픽스 시청자님들한테 산산순백을 쏘겠습니다. 한번 되고 이제 필요하시면 저하고 한번 모금 방송 하겠습니다. 일단 기회를 주시면 모금 방송 한번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인터넷 비교원과 산삼순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10,000분 넘게 보고 계시니까 고발뉴스 구독 안 하셨으면 저하고 가장 가깝게 동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현장 기자, 우리 이상호 기자가 하는 고발뉴스 오늘 밤 11시에 이마뉴스 있습니다. 이상호의 마감뉴스인데요. 이마뉴스 준비하고 있는데 나이트 가운 입고 나와서 하는 방송. 와이셔츠요. 품격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봐서는 빨간색은 아니고 파란색 이런 셔츠가 아주 돋보이던데요. 저는 그렇게는 왜냐면 우리는 비바람 이슬 맞고 질려들어 살아왔기 때문에 자 고발뉴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김한매의 사법정의 TV도 여러분 들어가시면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십니다. 사법정의 TV 아시네요. 김한매 대표님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김종욱의 탄탄TV도 지금 10,000명 돌파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직 200분 정도 모자라. 야, 5,980명 오늘 200분 저희들이 김종욱 박사를 위해서 선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종욱의 탄탄TV도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변호사님은 저하고 오늘 마치고 술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구독 좋아요는 변호사님 방송국이 하나 또 나오겠군요. 오늘 제가 하면서 아니, 여러분들 진행하시는 게 정치 시사 진행자라기보다는 거의 유재석 같아. 너무 재밌네. 그런 말씀 이제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방송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정영목님, 허리케이님, EJK님 늘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채널도 많이 이렇게 팍팍 밀어주십시오. 이 기자님, 김미경님, 그리고 김정준님, 와 미모사님, 수영조아님, 김상목님 모두 고맙습니다. 창가에서 닉네임 쓰시는 분이 이런 말씀 주셨네요. 감동적입니다. 자, 눈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민주당과 당원이 목매어 부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전의 용사들은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하면서 이재명 하면 대통령까지 우리 한번 하시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요. 혹시 뭐 자, 기분 좋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역전의 용사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역전의 용사들 이재명 대통령!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